안녕하세요.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때 용기 내길 잘했어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갈림길 앞에 서죠. 그때마다 머뭇거리게 되는 건 바로 두려움이라는 녀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의 5편의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연 1. 53 첫걸음을 내딛다. 저는 올해 59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제가 56살이 되던 그 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멈춰야 하나? 사실 평생 꿈꾸던 게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언젠가는 나도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죠.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안정적인 선택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창작 글쓰기 강좌를 보게 됐어요. 지금 아니면 못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첫 시간엔 펜을 잡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젊은 강사 앞에서 내 글을 낭독하는 것도 부끄럽기만 했고요. 하지만 매주 한 편씩 짧은 글을 써내려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쓴 동화 한 편이 지역문학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으로 53세 쓴 첫 동화로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제 안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용기 내길 잘했어요.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53세 펜을 들고 첫 동화를 쓴다는 건 단지 새로운 취미를 찾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안의 꿈에게 말 걸어볼 때라는 선언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참으며 살아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나보단 가족, 현실,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이 사연자님처럼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꿈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걸요. 남들이 보기엔 작고 평범한 일이더라도 그걸 시작한 나 자신을 스스로 응원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오래된 꿈 하나쯤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미뤄온 그 마음 이제 꺼내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멋진 사람입니다. 사연 2. 이혼 후 엄마가 되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48살이 되었습니다. 25세 결혼해 35세 이혼했죠. 아이는 없었고 마음만 황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수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6살, 말도 적고 눈빛도 조용한 아이. 처음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왔는데 만남이 거듭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과연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 내어 손 내밀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는 말에 저는 매일 살아갈 이유를 느낍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제 삶은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건 피보다 더 깊은 마음의 연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연자님은 한 아이의 삶에
엄마라는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지 누군가를 도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서로를 구한 이야기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던 아이와 상처로 무너져 있던 어른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 어쩌면 이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는 세상의 어떤 위로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발자국을 남기고 그 사람과 함께 걷게 되는 길, 그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사연 3. 내가 나를 지킨 날.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된 일이었죠.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은 건 고단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보았어요. 한숨이 먼저 나왔죠. 이게 누구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잃고 살았구나. 그날 밤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적은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두려웠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지금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나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 그 용기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디는 삶이 과연 인내라는 이름으로만 불릴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은 2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통해 마주한 자신의 모습에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셨죠. 이게 정말 나인가? 누군가의 폭력이나 무심함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삶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사연자님이 들고 나왔던 그 짐보다는 그날 내디딘 한 걸음이 더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더 당당하고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자신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켠에서 멈춰야겠다는 신호가 들린다면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을 아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쉬어가는 글. 용기란 겁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한 걸음 내딛는 것. 어떤 선택도 망설여질 땐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사연 4. 무대 위에 나를 찾다. 저는 평생 은행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점잖고 규칙적인 삶을 좋아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다른 내가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꿈. 이 나이에 무슨 무대냐며 마음속으로 눌러두었지만 퇴직 후 우연히 동네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용기 내어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순간 나는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작년 시립극장에서 열리는 실버 콘서트에서 저는 첫 솔로곡을 불렀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를 받으며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건 아닐까 싶더군요. 무대 위에 나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 작은 용기가 내 인생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꿈은 포기된 순간 늙는다고요. 평생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퇴직 후 처음으로 마주한 무대. 그곳에서 발견한 건 단지 노래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진짜 나였다는 말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어릴 때 꾼 꿈은 종종 잊히곤 하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 내가 날 좋아했던 그때 말이야. 사연자님의 무대 위 모습, 분명 그 빛이 누군가의 꿈에도 희망이 되어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자신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연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건 나이에 상관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정입니다. 사연 5. 먼 길을 돌아온 손편지.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지난 40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고 서로 자존심만 앞세운 채 나이 들어버렸죠. 그러다 문득 이러다 정말 영영 못 보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말만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형,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 우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가끔 생각해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만 남았겠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40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40년이란 시간, 그건 사람 하나쯤 충분히 잊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통의 편지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더 멀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로도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미움과 후회 속에서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냥 잘 지내길 바란다. 이 짧은 문장이 얼어붙은 40년을 녹였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세요. 사랑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품에 안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5편의 사연을 함께하며 용기란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만들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갈림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두려움보다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걸음만 용기 내봅시다. 그 끝에는 분명 따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인생 그렇게 말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